거기에 들어가신 분들이 대부분 간부예요.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반주를 옮겼는데 또 그래서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뭐 안녕하세요. 광명에서 온 자미원 부살입니다. 대통령이 사는 것도 중요한가요? 그렇죠. 터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 경복궁은 그 무학대사가 저기에서 정한 거잖아. 기도해갖고 풍수지리를 보는 그런 기관들이 이제 뭐 음택, 양택 나눠서 음택은 돌아가신 분들이 그죠? 있기 좋은 터. 양택은 산 사람들이 지기가 느껴지는 곳 이렇게 보죠. 선생님도 이제 잘 보시잖아요. 그치 이제 천문지리도사 할아버지가 이제 계시니까 뭐 제자님들 다 이제 터 잘 보시죠. 청와대의 터는 어떻게 보시나요? 청와대에 들어가신 분들이 우리가 이제 보면 청와대 자체의 터 기운으로 봤을 때 자철용 500호 뭐 안산을 이렇게 다 봤을 때 기운이 약간 이렇게 뭐 돌아앉아야 되고 뭐 이제 자세히 얘기를 하면 뭐가 약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시죠. 그래서 거기다 청와대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앞에 그때만 해도 가로막고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신 분들이 대부분 감옥에 가셨잖아. 네. 그래서 끝이 뭐 좋지 않았다.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그걸로 봤을 때 그 청와대 자체의 기운이라는 게 그런 건지 아니면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반주를 옮겼는데 또 임기를 다 하지 못하시고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과연 이게 진짜 터만의 문제인가라는 것도 사실은 근데 또 그 관저도 터가 이제 어떤가도 봐야 되니까 하긴데 우리가 전문적으로 봤을 때 이 청와대 자체가 돌을 맞아 갖고 우리가 사람이 살면 이렇게 자철용 500호가 이렇게 탁 감싸고 있어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바위 암벽이 이제 뒤에 있고 또 너무나 큰 산이 이제 나를 이렇게 치고 있다. 그래서 좀 너무 무겁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계셨던 분들이 살을 맞는다. 김건희 여사가 무속 쪽과 많이 친했었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혹시 이런 것들 때문에 관저를 옮겼을까요? 그치 이제 풍수 전문가한테 이제 해서 거기보다는 여기가 좋겠다 해서 옮긴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미군 부지가 원래 이제 우리의 땅이다 이제 해서 또 옮긴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죠. 좋은 터는 어떤 곳인가요? 좋은 터는 우리가 일단은 다리가 좀 평평해야 된다고 보고 그죠? 그리고 좀 아늑한 궁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어디를 가도 이렇게 골이 없어야 돼. 골이라는 건 뭐냐면 산과 산 사이에 우리가 골짜기가 있잖아요. 그 골이 내가 바라보는 데서 그 골이 내가 보이지 않아야 된다고 해요. 그 골 바람이 나를 친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내가 맞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골이 나를 치지 않아야 된다고 이제 하거든요. 예, 그래서 산이 나를 등지고 있지 않아야 된다고 하고 나를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산도 앞뒤가 있잖아. 그 산 뒤가 등이 나를 보고 있으면 안 된다고. 산이 나를 바라보고 있어야지. 산 등은 으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산을 가도 산 앞은 등산객이 있다라든지 이제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고 산 뒤에는 암석이라든지 이렇게 그게 많아. 그래서 그 산 뒤에는 무당집이라든지 옛날부터 암자라든지 이런 게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청와대는 원래 예전부터 말이 많았잖아요.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그치 거기 뒤에서 이제 그 산을 골을 끼고 넘어오기가 쉽다. 조금 이제 위험한 지역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길에 이제 가서 보면은 이 바위들이 큰 바위들이 나를 이렇게 칠 것 같이 이렇게 보이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좋은 데로 보지를 않아요. 예, 그래서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뭐 대통령이 앉기의 정도로 아주 명당은 아니다.
산이라는 거를 건물, 빌딩 이런 걸로 대체해서 보고 이세를 탄생시켜야 되잖아. 그래서 더 낮으면 좋지. 사실은 낮으면 낮을수록 좋지만 빌라가 더 좋다, 주택이 더 좋다, 아파트가 더 좋다 이렇게. 안녕하세요. 강명에서 온 자미원보살입니다. 오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왔습니다. 저희 집터 이렇게 보러 가는데 뭐 배산, 임순이, 뭐니 솔직히 잘 모르겠거든요. 그렇죠. 좀 네. 쉬운 말로 신혼부부에게 좋은 집터 이런 거 보는 팁이 있을까요? 신혼부부에게 좋은 집터. 일단 선호하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 지역으로 봤을 때 아파트에 많이 거주를 하시다 보니까 아파트를 이제 봤을 때는 동마다 다르고 사실은 또 층마다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터의 기운도 뭐 몇 층까지는 지기가 올라가고 또 몇 층 이상은 그 땅에 기운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상담을 오시잖아요. 그러면 주소를 제가 구체적으로 물어봐요. 그럼 되게 당황하세요. 집에 안 찾아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제 그러고서 이제 몇 통 몇 호를 물어보는 이유가 영으로 보지만 층이라든지 이제 그 기운을 땡겨서 보고 이제 그걸 바꿀 수는 없잖아요. 기본적인 게 배산, 임수, 뭐 자철룡, 우백호, 안산, 박산 이렇게 보지만은 요새는 산이라는 거를 건물, 빌딩 이런 걸로 대체해서 보고 빌딩이 옆에 서 있으면 그게 이제 산 역할을 해주는 거야. 자철룡, 우백호 앞에 이제 건물이 있으면 그게 안산 이런 역할을 해주거든요. 저 멀리 있으면 배산임수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앞에 강이 요새는 뭐 없다고 해도 길이 이제 천이야. 사람이 흐르잖아, 그쵸? 차가 흐르고 도로 이렇게 이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건물이 뒤에 이렇게 받쳐주고 산, 또 앞에 길이 가고. 이게 기본이라는 거지. 뒤로 도로가 나 있는 데는 이제 안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앞에도 바짝 큰 산이 있으면 안 좋다는 거지. 저 멀리는 있어야지, 이제. 우리가 요새 이제 나홀로 그 빌딩 같은 거, 그렇죠. 그리고 옆에는 다 낮은데 나만 이렇게 혼자 우뚝 서 있는 거. 그런 거는 받쳐주는 게 없기 때문에, 막아주는 게 없기 때문에 모든 지나간 풍파, 바람을 다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풍파가 심하다. 우리가 야 인생 풍파가 심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 건물 자체에도 풍파가 있다는 얘기야. 신혼부부들이 결혼하자마자 안 그래도 알콩달콩 맞춰가야 되는데 풍파부터 오면 안 되잖아. 그래서 그런 데는 안 좋다는 거야. 먼저 안 좋은 걸 피하면 좋은 데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뒤에 길이 나 있는 건 안 돼. 기본적인 거 어떤 터를 가더라도 앞에 길이 나 있어야 돼. 뒤에 길은 안 된다. 그러면 아파트와 주택, 빌라 그쵸. 어떤 게 더 좋은 선택인가요? 이제 살기 편한 곳이 아무래도 그죠? 아파트가 살기가 편하잖아 사실은. 그래서 빌라가 더 좋다, 주택이 더 좋다, 아파트가 더 좋다 이렇게 그걸 갖고 따지기에는 조금 힘들긴 하지만 이제 그거는 이제 취향이잖아, 그죠? 그래서 그거는 각자의 취향에 이제 사실은 계속 제일 선호하는 거고 또 이제 층수는 어린아이들이 있는 집은 특히 좀 낮은 층수로 가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아이들은 이제 지기를 느끼면서 그래도 커야지 안정적이다. 그래서 특히 신혼부부들은 또 2세를 탄생시켜야 되잖아. 그래서 아파트로 가게 되면 좀 그래도 이제 8층이야. 요새는 옛날에는 거의 15층에서 18층 이랬어요. 근데 지금은 32층, 뭐 40층, 50층까지도 가기 때문에 그래도 한 13층 정도? 그 이하. 더 낮으면 좋지, 사실은. 낮으면 낮을수록 좋지만 기본 2층 이상에서 올라가잖아. 투자 가치를 따졌을 때는 사실은 저층에 들어가기 때문에 선호하지 않아요. 근데 삶의 이제 질을 생각했을 때는 사실은 우리가 지기가 느껴지는 게 8층까지라고 해요. 근데 요새는 밑에를 이만큼 띄어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8층까지도 못 올라가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지.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고 하면 층수로 따졌을 때는 8층 이하, 배산, 임수 이걸 쉽게 이제 풀어서 도로가 앞에 있어야 되고 건물이 뒤쪽으로 가 있는 게 좋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흐르는 폭포가 다 있잖아. 그게 돈이에요. 쭉 빠져가지가 않고 나한테 한번 멈췄다 간다는 거야. 쏟아진다는 거야, 돈이. 장사가 잘 되는 터들은 터에 대감되든지 특히 도깨비 터라든지
안녕하세요. 강명에서 온 자면보살입니다. 제가 사무실에 이사 가게 됐습니다. 그게 잘 돼서 가는 거지? 네. 딱 보니까 이사 가면 더 잘 되겠어. 정말요? 사무실도 매출과 연관되는 사무실 이런 데가 있을까요? 그렇죠. 분명히 이제 들어가면 우리가 망해서 나오는 집이 꼭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리 자체가, 그죠? 우리가 배산임수 항상 얘기해. 자철용 무백호, 안산, 밭산, 이게 주산. 이거를 항상 이제 강조를 하는 게 그건데,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뭐 산이 있는 곳에다 혼자 사무실을 차릴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빌딩이라든지 이제 이렇게 모여 있는 곳에 오는데, 지금은 사람을 물로 봐요. 그 사람이 다니는 길을 수로로 봐. 자동차 이런 이제 움직이는 길들을. 그래서 첫 번째 내가 문제를 하나 낼게. 사무실이든 집이든 같은 지역이라고 하면 같은 동 안에 있다고 하면 비싼 데가 어디예요? 역 앞에 있는. 그래, 역세권. 역세권이 왜 그러냐면 지하철이 이제 다니면서 우리가 물이 쭉쭉 빠져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글로 고이잖아. 다 모이잖아. 이게 돈이라는 거야. 이게 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지하철이 정차를 해주기 때문에 쭉 빠져가지가 않고 나한테 한번 멈췄다 간다는 거야. 쏟아진다는 거야, 돈이. 모으기도 하지만 갖고 온 거를 여기다 뱉어놓고 갈 거 아니야. 1번은 역세권이야. 당연히 역세권인 거 누가 몰라?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이 역세권이 잘 되는 이유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돈이라는 거죠. 또 질문이야. 역세권에 그럼 같은 빌딩이 이렇게 뭐 사거리가 있든 아니면 이렇게 있는데 안 되는 데도 분명히 있잖아요. 오르막길에 있는 역세권은 안 되겠지. 물이 거꾸로 흐르기가 쉽지가 않아. 가다가 다시 내려와. 가다가. 그래서 웬만큼 이제 내가 일부러 찾아가야 되는 그런 업종이 아닌 이상 언덕 위에 있으면 쉽지가 않아요. 처음 창업을 할 때 절대 말리는 게 언덕에 있는 건물 싸잖아요. 언덕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쪽으로 자꾸 가려고 그래. 그쪽으로 못 얻게 하고 웬만큼 내가 알려져서 나를 진짜 일부러 찾으러 온다고 해도 거기까지 우리가 끌어올리는 힘이 필요하거든. 그 힘은 어떻게 혹시 어디서 얻을 수 있나요? 나한테 오면 내가 주지. 그만큼 끌어들인 자기 운이 좋아야 돼요. 첫 번째는. 그래서 운이 좋을 때는 절대 산꼭대기로 올라가지 않아. 운이 나쁘고 돈벌이가 안 되니까 자꾸 싼 데로 올라가지, 절대 운이 좋으면 거기서 돈을 벌어서 내려온다고. 두 번째는 관공서가 끼고 있으면 뭐가 해도 식당도 마찬가지고 일단 망하진 않는다. 그 기운이 또 관공서가 앉을 때는 옛날에 경찰서는 아니야. 이거는 관공서라는 건 우리가 세무사라든지 시청이라든지 그렇죠. 구청이라든지 이런 주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업종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큰 병원, 사람들이 끊임없이 오가잖아. 그래서 관공서나 병원이나 거의 비슷하게 치는 거거든. 대학병원 주변에 망하지 않아. 고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왜, 이게 다 한 맥인 게 역세권하고 똑같아요. 사람이 흘러 들어오잖아. 대학병원에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관공서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직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가 돼도 된다는 거지. 호도사를 지내고 안 지내고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건 또 이제 천지 차이죠.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야. 천지 차이는 망해갈 때는 오히려 또 고사도 안 지내. 근데 기운이 좋을 때는 뭐를 해도 좋다니까 막 하게 돼 있어. 의기상천이야 진짜. 그래서 막 하게 돼 있거든. 잘 되는 사람은 더 잘 돼. 사무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입지가 안 좋은 데를 들어갔으면 근본적인 거는 다 고칠 수가 없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 비보라는 게 있어요. 생활풍수. 이 안에서 뭔가 기운을 북돋게 하고, 그죠? 물이 부족한 곳에 들어갔으면 뭐 수반을 놓는다든지. 큰 기업들은 그래서 딱 들어가면 그 입구에 그 흐르는 폭포가 다 있잖아. 그게 돈이에요. 풍수적으로 기운이 좋은 터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제가 그래도 무당 아닙니까? 장사가 잘 되는 터들은 터의 대감들, 이제 특히 도깨비 터라든지 그래서 대감님을 잘 달래고, 근본적으로는. 아니 근데 이런 빌딩 사무실에 터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터 있잖아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몇 토의 대감님. 터라고 해서 꼭 땅의 기운, 흙의 기운은 아니니까 그 대감을 잘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성격이 도깨비냐 아니면 뭐 여기가 저기 업터냐 군웅터냐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그 성격에 맞춰서 비는 터는 그래서 잘 된다는 거야. 우리가 빌어 먹는다는 게 나쁜 소리가 아니에요. 빌어서 그 공으로 먹고 산다는 뜻이야. 잘 되는 터는 모든 것을 막론하고 빌고 가면 다 잘 된다. 후세에 왕이 나올 자리다. 박정희 대통령 자리에도 왕이 나올 자리다. 그래서 대통령이 나왔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그 여의주가 있는 자리가 있다라는 거야. 용맥이. 알을 품은 그
거기가 맥이 있대라는 거죠. 이 자리에 누가 있냐고 자꾸 물어보면 내가 박정희! 안녕하세요. 광명에서 온 자미연보살입니다. 네, 선생님 오늘은 또 풍수 선생님도 잘 보시니까. 그쵸, 네. 국립묘지 저희 현충원이나 왕릉터 이런 데 있죠. 근데 여기에 네. 뭐 터에 대한 기운이 또 다르고 그런가요? 그쵸. 거기가 이제 우리가 음택이라고 해요. 묘지의 것을 이제 우리가 사는 거주지는 양택이라고 하고, 사실은 터라는 거는 여기 한 곳의 혈맥을 보고 그 앞에 명당이라든지 이제 지점을 보고 얘기하는 건데, 거긴 굉장히 넓잖아요. 그러니까 넓으니까 전문적인 그 소견으로 봤을 때는 이 안씨라든지 장군봉이라든지 그 묘역에는 궁이 좋다. 명당이다. 우리가 얘기하는 명당이다. 이런 터고, 또 그 밑으로 봤을 때는 그 밑에 이제 그 장군묘역이라든지 그 밑에 또 전쟁에서 이제 그 명당 안에 그분들이 들어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산소가 있으면 그 앞을 비워놓잖아요. 돌아가셨지만 어떻게 보면은 전쟁의 신들이잖아. 그죠? 그분들이 좀 지켜주는 그 자리가 아닐까 해서, 그래서 그 박정희 대통령이 맨 상단에 아마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돌아가셔서도 나를 수호하는 군웅신 들이라고 하지. 그냥 제가 혼자 느낌이야 이거는. 응. 진짜 그런 예, 느낌. 그런 느낌으로 하지 않나. 예, 그래서 나라에 어떤 불길한 일이 있을 것 같으면 좀 거기에서 기운이 느껴지지 않을까, 이런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위치적으로 봤을 때도 뒤에 이렇게 산맥이 주산이라 그러죠. 주산이 쫙 둘러싸 자청룡 우백호가 이렇게 옴팍하게 있고, 앞에 그 물이 있잖아요. 한강이 흐르잖아.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터죠. 풍수를 공부할 때 보면 그 국립묘지가 이렇게 물이 골이 합쳐져서 나가는 수구라고 해. 그래서 한강을 만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 양수리처럼 북한강 남한강이 만나서 이렇게 한강이 돼서 가는 것처럼, 거기도 이제 무슨 천이 이렇게 만나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궁을 굉장히 길한 자리로 보거든요. 뭐 묘지가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면 사람이 살아도 어떻게 보면은 좋지 않았을까라고 하지만, 음택은 음택이 좋은 거야. 우리가 명당터에 옆에 집 짓고 살지는 않잖아. 그리고 그런 터는 이미 음택으로 좋은 터라고 정해진 데는 양택으로는 우리가 쓰지 않아요. 왕릉이랑 국립묘지 이런 쪽하고 일반 이 공동묘지하고는 좀 제가 볼 땐 다른 영역이다, 이렇게 이제 보이고요. 그렇지만 국립묘지는 특히 그 박정희 대통령 계신 곳도 그렇고, 그 장군봉을 그 아래로 했을 때 보면 그 명당이 굉장히 좋다. 그래서 후세에 왕이 나올 자리다. 예, 이제 그러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자리에도 왕이 나올 자리다. 그래서 대통령이 나왔잖아요. 어쨌든 그죠, 우리가 이거는 이제 풍수에서도 하는 얘기인데, 그런 자리는 보통 사람이 못 들어간다. 원래. 왜냐하면 뿌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단단한, 거기에서 싹이 아직 나기 전에 떡잎부터 알아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싹이 나기 전에 그런 자리를 택할 수는 있지만, 싹이 나고 나서 이게 이제 떡잎이 다 났을 때는 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정해져 있다라는 거야. 그게 이제 조상의 덕이라는 거죠. 이게 유명해진 게 뭐냐면 왕이 나왔다는 거야. 이 자리가 왕이 나올 자리다, 직관들이 예언을 했는데 그 후세에 진짜 왕이 나와서 유명해진 자리라는 거야, 이 자리가.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국립묘지를 세운 의도가 뭐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 혼자만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여기가 굉장히 명당터고 여기 후세에 왕이 나올 터인데 조금 안타까운 게 있다 그러면, 자청룡 우백호가 향을 봤을 때 이제 자칫 잘못하면 조금 빠질 수 있는 그런 이제 자리에 앉아 있다. 근데 전체적인 현충원의 자리로 봤을 때는 명당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좋은 자리예요. 뭐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동작이 알을 품은 형국이라고 했는데, 동작이 이제 작이라는 거는 공작, 네. 공작새를 얘기하는데, 터에는 봉황이 알을 품은 그 형세론이라고 해요. 알을 품은 그 모양이 제일 좋은 거고, 용은 여의주를 물은 모양이 제일 좋은 거고, 그래서 그 여의주가 있는 자리가 있다라는 거야. 용 맥이. 알을 품은 거기가 맥이 있다라는 거죠. 혈이 있다는 거지. 사람으로 따지면 급소. 이 두 분이 그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
요 분과 함께 거기 위에 바로 박정희 대통령 묘소가 있잖아요. 예, 그건 다 뭐 전 국민이 아는 거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물을 은이라고 생각 많이 하는데 물은 양이에요. 수맥을 잡자. 터를 볼 때도 그 중심에 기가 모이는 곳에 신을 논하고 파동 편안하게 있어야 되는데 뭔가 불안한증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불면증, 지옥 감퇴. 그럼 아까 처음에 이제 안녕하세요. 강명에서 온 자면부살입니다. 수맥이 뭔가요? 도대체? 수맥. 아유, 우리 PD님 궁금한 게 너무 많아. 궁금한 게 많으면 먹고 싶은 것도 많대는데 그 먹고 싶은 게 많으면 잘 산대요. 식욕, 식탐이 지저분한 남의 걸 뺏어 먹는 게 아니라 내가 막 먹고 싶은 게 많고 그 자체가 의욕이라는 거지. 근데 식탐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일을 하는 거고 저거를 먹고 싶어서 저거를 갖고 싶어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면 운이 좀 떨어진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수맥이라는 거는 물이 우리가 보이는 대로 이렇게 흐르는 천이나 강 이런 게 아닌 땅 속으로 흐르는 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길을. 그래서 그 수맥이 다니는 길에 있으면 사람이 병이 든다. 잘 되지 않는다. 우리가 사람도 맥이 있는 것처럼 그 길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수맥은 안 좋게 더 많이 쓰죠. 수맥을 잡자. 이런 걸 많이 쓰잖아. 그죠? 그래서 안 좋은 말이라고 이제 인식이 많이 되어 있죠. 예. 왜 안 좋게 인식이 됐을까요? 그치. 이제 그 물길을 다니면 수맥파라는 게 진동을 해갖고 사람의 건강이라든지 이런 건물이라든지 이런 데 기운을 준다고 하는 거야. 그 물의 흐름이. 그 힘이 그렇게 세다는 거거든. 집에 옛날엔 수맥 많이 잡았죠. 그래서 수맥이 흐르는 집에다가 육각도 막 처방을 하고 그리고 옛날 이제 할아버지들은 수맥이 흐르는 데는 절대 음택, 양택 둘 다 쓰지 못하게 했죠. 음택이란 이제 묘잖아요. 산소에 물이 흐르는 자리에 있으면 그 물이 스며든다는 거죠. 너네 가만히 보니까는 뭐 물귀신 막 이런 것 때문에 사람이 정신병처럼 이렇게 걸려서 오잖아? 그러면 딱 이제 할아버지가 일러주잖아. 저 집 산소에 물이 고였다. 그래서 저 집에는 대대손손 지금 한 2, 3대에 거쳐서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이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물길에 이제 이 파동 때문에 정신에 영향을 준다는 거거든. 근데 우리는 이제 그래도 무당이다 보니까 터를 볼 때도 그 중심에 기가 모이는 곳에 신을 논하고 사람을 볼 때도 어떤 원인을 신에 논하는 이제 무당이잖아요. 귀신을 논하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봤을 때 수맥이 흐르는 자리에는 고여 있으면 음이어야 되는데 흙에 수맥이 계속 흐르면 그 파동이거든. 양이거든. 사람들이 물을 음이라고 생각 많이 하는데 물은 양이에요. 그래서 그 파동이 계속 있는데 땅속에 그 파동이 느껴지진 않지만 계속 있다고 생각을 해봐. 그 위에 집을 짓고 산다고 생각을 해봐. 무너질 수도 있지만 예민한 사람들은 파동 편안하게 있어야 되는데 뭔가 불안한증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불면증, 식욕 감퇴. 그럼 아까 처음에 이제 먹는 욕심이 많아야지 돈도 많이 붓고 하는 사람인데 식욕이 저하되고 하고 싶은 일이 없어져. 식욕이 저하되면 같이 따라오는 게 불면증이라는 게 따라오기 때문에 잠을 잘래야 잘 수가 없어. 심해지면 목류병. 잠을 안 자고 계속 깨있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그냥 나도 모르게 움직이는 거지. 그래서 수맥이 흐르는 자리는 피해라. 그리고 수맥이 흐르는 자리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물이 아니잖아. 땅속 깊이 있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이제 그 물길을 그 땅을 파서 잡을 수가 없는 수맥이야. 그래서 그 수맥을 차단하는 어떤 도구들 우리가 집에 그림을 붙이는 이유 다 그런 기운들을 끌어온다든지 내보낸다든지 할 수 있게끔 풍수 인테리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 모든 게 연관이 돼 있어. 수맥이란 그래서 피할 수 있다고 하면 피해 가시는 게 좋고요. 안 된다고 하면 생활 풍수라든지 우리가 예전에 부적을 많이 썼어요. 부적도 도움이 되고 또 생활 풍수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아주 많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수맥이 없어야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고 하니까 한번 연결해서 한번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강명에서 온 자미연보살입니다. 최근에 저희가 이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분위기가 너무 좋네요. 이 터의 기운이 좋아. 아 정말 대박 나겠어. 짜내는 인테리어 그래. 또
또 따로 있을까요? 부자 되기 위해서는 첫 스타트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데 안 오가는데도 마찬가지 공동적인 거예요. 집안에 이런 특히 사무실 터는 엘리베이터를 내린다든지 1층 입구부터 그 들어오는 입구에서 사실은 아씨 돌아가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들면 안 되잖아. 조금 더 비싸도 괜찮은 건물을 들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제 그런 것도 있잖아요. 첫 번째로 보자 그러면 지금 입구야, 입구. 그리고 뭐 올라오고 하는 데는 이 전체적인 거기 때문에 이제 내가 선택을 하면 되죠. 깨끗하고 좋은 데를. 근데 내 사무실이라든지 내 집은 어떻게 할 것이냐. 들어올 때 기운이 안으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문은 안으로 당겨서 그래서 문을 2개를 달잖아. 그래서 밀고 들어오라고. 이제 가정집들은 땡기고 많이 가. 근데 이런 영업직들은 밀고 들어오게끔 문을 밀고 들어오라고. 그 입구에 이제 문은 밀고 들어왔는데 뭐 반사되는 거울이라든지 쓰레기 입구가 아니고 이렇게 무슨 뒷베란다 같이 쓰레기가 있다든지 이러면 최악이지. 그래서 들어오는 입구에는 모든 걸 치우고 조명만 밝게 딱 들어왔을 때 잘 되는 식당이라든지 뭐 잘 되는 어떤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 가보세요. 로비가 다 밝아. 입구가 카운터가 다 밝아. 부담스러울 정도로. 돈 들어오는 사무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뭐를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좀 치워. 안 될 것들을 좀 치워. 아무리 있지 금딱지가 좋고 이렇게 이제 화려한 게 좋아도 우리가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피해야 될 거를 먼저 없애는 게 가장 중요해요. 요새는 무슨 인테리어 이제 셀프 인테리어들 많이 하신다고 해서 들어가서 뭐 너무 많은 걸 이렇게 막 놓는 경우가 있어. 맞아요. 치워. 다 치워. 싹 치워. 싹 치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자가 되고 사람이 그래도 많이 고이고 돈이 들어오면 안 나가게끔 하려고 하면 사무실이든 창업장이든 요새들은 이제 정수기를 다 놓잖아. 이건 물의 원리야. 옛날에 마당 뒤에 우물이 있으면 그 집은 망한다. 수도가 그런 우물 이런 것들이 이제 물의 그 흐름을 이제 지켜주죠. 로비라든지 이런 데 갔을 때 그 분수라든지 수반이라든지 이런 걸 놔서 그 흐름을 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한번 멈추게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런 안 좋은 기운들 돈이 되지 않는 기운들을 정화시키는 것도 되잖아요. 그래서 정수기라든지 이런 거는 문 밖에 두지는 않아요. 들어와서 약간은 대각선을 안쪽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물이 문 밖에 있진 않잖아. 대문 안에 한쪽에 있잖아요. 정수기를 설치한다든지 방위도 중요하지만 이제 너무 막 들어오자마자 막 물부터 보인다든지 먹는 물, 샘물 이건 또 다른 부분이야. 청소라든지 이런 거 아주 깨끗하게 했지만 아무리 이제 뭐 부자가 여기서 잘 됐다 어쩐다고 해도 떠난 곳에 집기라든지 특히 망해서 나간 데는 우리가 사실은 기분 나빠서도 안 쓰잖아. 근데 크게 좋진 않다. 일단 낡은 물건들은 좋지 않아. 그 기운이 고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안 되는 기운이. 그리고 죽은 화분 이런 거 너무 기본적이잖아. 무슨 복주머니 무슨 뭐 항아리 소금 항아리 이런 거 다 치우라고. 싹 치우고 정리정돈을 깨끗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여기에 우리가 뭔가를 조금 더 해야 되겠다. 사무실 딱 들어갔는데 입구에 거울이 마주 보여. 끝이야. 절대 치우셔야 돼요. 사무실이군 집이군 다 나가게 돼 있습니다. 돈도 나가 사람도 나가 직원도 나가 식구도 나가 애도 나가 큰일 납니다. 이건 부자가 되긴 되는 그림이죠. 돈 들어오는 그림은 노란 바탕에 빨간 그림을 많이 그려요. 현관을 치워야 돼. 뭐를 없애야 돼. 뭐를 놔야 돼. 실천이에요. 청소는 안녕하세요. 네, 광명에서 온 자명보살입니다. 오늘 집안에 두면 돈이 들어오는 그림, 요새 이제 관심 많으시고 해바라기 그림 한두 점씩 없는 집 없잖아요. 어떤 기운이 있어야 돈을 불러들이는지 부자가 될 수 있는지 한번 부자가 되는 그림 오늘 제가 한번 갖고 와봤어요. 대체적으로 현관이라든지 거실에 이 노란 색깔 그리고 이 꽃 열매 이런 것들이 주로 부자가 되는 기운, 돈을 불러들이는 그런 그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부잣집에는 해바라기 그림은 없다 그런 얘기도 많죠. 그래서 왜 그러냐, 해바라기 노란색을 뜻하기 때문에 노란색을 현관 입구라든지 거실에 걸어 놓으면 부자가 된다. 그리고 요 그림 같은 경우에는
아, 이거 꼭 제가 장사하는 사람 같지만 이건 부자가 되긴 되는 그림이죠. 근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있다 그러면 이 꽃들이 너무 자라. 잔돈푸는 좀 들어올 수 있겠다. 큰 돈 벌려면 잎이 커야 되네. 그렇지. 좀 이렇게 좀 큰 그림. 그리고 또 과일이 좀 있는, 과일은 풍요를 이제 나타내거든요. 전체적으로 이거는 이제 커 보이잖아. 하나의 꽃 같잖아. 그래서 나쁘진 않지만 우리가 해바라기를 선호하는 이유가 그거야. 꽃 자체가 크잖아. 그리고 씨가 많잖아. 하나씩 보면 미신이 아니라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 꽃 그림도 아주 좋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방금 보신 그림처럼 피디님의 그러니까 이 감각이 있어. 노란색이 집의 기운에 왜 좋냐. 이 땅의 기운. 황토거든. 그래서 땅의 기운을 좀 이렇게 특히 우리 지금 고층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은 이런 좀 큰 액자 둬서 기운을 조금 땅하고 맞춰주는 게 좋죠. 느낌상으로 좀 느껴지는 듯 지기가 느껴지는 것처럼 느낄 수는 있죠. 근데 진짜 지기가 느껴지진 않으니까 느껴지는 것처럼 네 도움은 됩니다. 네. 보통 해바라기 그림 밑에 과일 바구니가 있잖아요. 그렇죠. 빙고야. 과일은 결실이잖아요. 열매는 결실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과일은 풍요를 이제 뜻해요. 다산도 되고 가족의 풍요, 아이를 낳고 싶은 집에 과일을 사과 그림이라든지 그죠? 태몽도 사과꿈, 복숭아꿈 이런 거 많이 꾸는 것처럼 과일을 풍성하게 뭐 석류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그려서 놨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대신해서 이제 놓는 거죠. 풍요의 상징이다. 과일은 폭포하고 잉어는 이제 건강. 잉어 같은 경우에는 모든 거를 합격이라든지 뭐 금전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모든 거를 다 잉어가 굉장히 신비한 고기라고 하잖아. 그것도 근데 좀 물고기는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물이 없이 물고기만 그려놓진 않잖아. 좀 물의 기운과 맞는 사람들이 좀 나야 좋겠다. 그쵸? 또 돈 들어오는 그림은 또 어떤 게 있어요? 돈 들어오는 그림은 노란 바탕에 빨간 그림을 많이 그려요. 부적이라고. 돈 들어오는 부적. 이제 근데 요새는 그 부적을 딱 이렇게 부적처럼 하지 않고 그림처럼 그려서 또 아니면 액자처럼 해서 생활 풍수로 금전이 들어오게끔 금분으로 그려서 이렇게들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옛날에는 그림이라든지 이런 게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적을 쓰고 빨간색으로 또 그 처방을 하고 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시대가 바뀐 만큼 그죠? 바뀐 만큼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부적이라고 해서 그런 건 안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지. 병이 난다든지 귀신을 물리치는 그런 적들은 정상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요새 이제 돈을 불러들인다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벌써 한 10여 년 전부터 악기를 막는 거라든지 돈이 들어오는 좋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애군을 막는 것들 이런 거를 제가 이제 액자에 봉인해서 많이 드려요. 예, 그렇게 하면 부적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냥 약간 꽃그림처럼 보일 수도 있고 그 어른들이 야 미신이니까 하지마 이런 문화적인 이제 우리가 대한제국가 뭐 이런 데 지나면서 우리 것들을 멸시당하고 우리 것들을 무시당했던 것들을 좀 더 과학적으로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 이제 풍수를 많이 얘기하고 싶은 이유도 그런 것들이 미신이 아니고 생활에서 우리가 조금 잊고 살았던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생활에 적용해서 조금 더 잘 살아보자 좀 행복하게 살아보자 풍요롭게 살아보자 이제 이런 의미에서 제가 무당이지만 풍수를 더 널리 알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풍수는 해야 돼. 실천을 해야 돼. 집 정리를 치워야 돼. 현관을 치워야 돼. 뭐를 없애야 돼. 뭐를 놔야 돼. 실천이에요. 풍수는 실천이다. 저를 계속 지켜봐 주세요. 실천으로 가능한 부자 되기 한번 해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명에서 온 풍수 전문 무당 자미연부살입니다. 귀신. 네. 귀신이 잘 붙는 터가 따로 있을까요? 귀 안 보여? 여기는 이제 귀신이 없게 생겼어요. 왜? 맑고 깨끗하고 약간 건조하다까지는 아니지만 일단 습한 기운이 없잖아요. 주변이 어둡지가 않잖아. 어둡다는 건 뭐야? 그 길목 끝이라든지 어떤 건물이 나랑 딱 붙어서 막고 있다든지 이런 데 이제 귀신들이 많이 살거든. 잘 모이는 터는 지금 다 얘기해 줬어. 습한 터, 길 끝에 막혀 있는
집부터. 그런데 많이 고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억울하게 죽은, 우리가 왜 길에서도 사고 난 데서 계속 사고 나잖아. 거기에 귀신이 있는 거거든. 그 억울하게 죽은 데를 못 떠나고 있는 거거든. 근데 이상하게 거기를 지나려고 그러면 뭔가 음산한 것 같고, 뭔가 기운이 지금 지나온 데랑 다르게 어두운 것 같고, 이런 느낌이 있다고. 그 길에 그 모여있는 곳이 일단 음산해요. 그리고 습해. 뭔가 이렇게 정막이 흐르는 것 같이 일반적인 기운 들어가면 막 우리가 왜 아우 소름 끼쳐, 아우 오싹해, 이래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야. 인간들은 다 느껴. 오싹하면 귀신이 많은 데야. 좀 추리자고 하면 습한 곳, 길 끝에 건물과 건물 사이 그런 데에 귀신이 많이 모여 있다. 청와대 같은 데는 왕실, 궁실이잖아 옛날에. 그리고 많이 이제 힘들었던 거기를 이제 지리적으로 보자고 하면 다음은 터널하고 그 뒤에 이제 그 북악산 그 기슭하고 해서 좀 습한 기운이 있는 터예요. 그러니까 앞 정면이 아니야,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골이 치기 때문에 거기에 귀신이 많이 모여들 수밖에 없어. 좋은 귀신들도 있겠지만은 좀 억울하거나 그쪽에 전쟁을 겪고 나서, 그쵸? 억울하게 이제 뭐 간첩이라든지 이런 저기들이 많았잖아요. 뭐 호국영령들도 있겠지만 이제 억울한 군웅신이라 그래요, 우리가.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모일 수가 있는 터다. 그렇게 보이죠. 그리고 또 용산도 마찬가지로 그 미군 부지도 있었고, 그쵸? 전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서는 옛날에 거기가 이제 기우제를 지내던, 나라에 제를 지내던 그런 터예요. 원래는 이제 천제를, 우리나라는 천제를 못 지냈잖아. 왕들이 이제 몰래 그렇게 이제 지내던 터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기운이 좋은 기운에서 미군기지도 이제 생기고 또 없어지고 하면서 또 그런 맑은 기운이 있던 터를 보호하지 않고 꾸준히 죄를 지지 않으면 지방령들이 모이게 돼 있잖아요. 모여 있다 보니까 그런 터에도 귀신이 많다. 어디 집을 보러 갔는데 새 집도 마찬가지고 헌 집도 마찬가지고 들어갔는데 기운이 뭔가 이렇게 싹 개운하지가 않고, 약간 움츠려드는 것 같고, 저쪽에 좀 뭐가 이렇게 있는 것 같고, 이사 가기도 전에 저쪽은 좀 막아야 될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들면 그런 집들은 안 좋다. 귀신이 분명히 그 안에 보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당연히 느낌으로 어디 습한 데 이사 가진 않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 곳만 귀신이 많이 모이는 게 아니라 일반 우리가 생활풍수 이런 걸 이제 봤을 때 끝집에 가면 안 돼. 고인다 이거지. 그리고 오랫동안 비어놨던 집. 이사를 안 들어와서 싸게 나와서 뭐 오랫동안 이제 사무실도 마찬가지고 집도 마찬가지고 어떤 가게도 마찬가지고, 그죠? 오랫동안 비어있던 데 무권리로 싸잖아. 그렇다고 해서 그냥 그런 데를 들어가면 안 돼. 활력이 있어야 돼. 첫 번째 어디 사무실이라든지 집을 보러 가는데 하나 팁을 주면, 식물이 말라있다 아니면 죽어있다 이런 데는 가면 안 돼. 그 자체의 기가 뭔가 멈춰있다고 봐야 돼요. 그런 곳에 귀신이 모여. 근데 예전에는 칸칸마다 그 기운이 다르잖아. 거실 다르고 주방 다르고 화장실 다르고 이렇게 해서 그 칸 입구에 영역을 지키는 신이 있다고 우리 선조들이 믿었어요. 그래서 문지방 밟지 마라. 신을 범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치. 지려할 거가 있어. 그치. 그래서 넘어서 가면 그 신한테 안 걸 이쁨을 받아. 그걸 풀어서 얘기를 못해서 그렇지만은 다 과학적인 근거로 볼 수도 있지. 이제 그거를 문지방을 자꾸 밟으면, 옛날에는 문틀이 그 집을 잡고 있단 말이지. 문지방을 자꾸 밟으면 집이 무너지잖아.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선조들의 지혜라는 거죠. 내 집에 있는 귀신이 좀 트인 사람들은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나랑 다른 기운이 나를 자꾸 범하기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입맛이 떨어지고 걱정 근심이 많아져. 괜히 남이 걱정 안 하는데도 나 혼자 답도 없는 걱정을 계속 하게 되고 끊임없이. 이런 거는 이제 거기에 뭔가가 있다는 거지. 그럴 때는 이제 나를 찾아와야 되는데, 풍수 전문 무당 자미연보살을 찾아주세요. 네, 감사합니다.